아르테미스 여신의 멧돼지. 칼리돈의 왕 시네우스가 가을거지가 끝난 뒤 올림포스 12주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실수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빠뜨렸다. 여신은 앙심을 품고 칼리돈 왕국에 엄청나게 크고 난폭한 멧돼지 한 마리를 보냈다. 멧돼지는 가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죽이고 칼리돈 들판의 곡식을 온통 못쓰게 만들었다. 시네우스 왕은 그리스 전역에 전령을 보내 아들 멜레아그로스와 함께 멧돼지를 사냥할 영웅을 불러 모았다. 그는 멧돼지를 죽이는 사람에게 그 가죽과 어금니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칼리돈에 모여든 영웅들. 갈리돈에는 많은 영웅들이 몰려들었다. 스파르타에서는 카스트로와 폴리테우케스 형제가, 메세네에서는 이다스와 림케우스 형제가, 아테네에서는 테세우스가, 라리사에서는 페이리토스가, 이올코스에서는 이아손이, 페라이에서는 아드메토스가, 필로스에서는 네스토로가, 마그네시아에서는 카이네우스가, 테베에서는 헤라클레스의 상둥이 형제 이피클레스가, 아르고스에서는 암피아라우스가, 살라미스에서는 텔라모니, 프티아에서는 텔라몬의 형제 펠레우스와 그의 장인 에우리티온이, 아르카디아에서는 앙카이오스와 카페우스 그리고 달리기의 달인인 여전사 아틀란테가 합류했다. 또한 멜레아그로스의 외삼촌인 플렉시포스와 에우리필로스도 사냥에 참가했다. 특이한 점은 칼리돈 왕국과 적대적인 청동족 크레테스족과 반인 반마의 켄타우로스족도 칼리돈을 돕겠다고 나섰다.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 달려온 영웅들은 상으로 내건 멧돼지 가죽과 어금니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르고호의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사나운 멧돼지 사냥이라는 모험에 함께했다는 명예였다. 그들은 모험을 위해 서라면 죽음도 불사했고 시련을 통해서만 성숙한다는 삶의 진리를 터득한 인물들이었다. 멜레아그로스와 불타는 장작. 아이톨리아 지방 칼리돈의 왕 시네우스와 왕비 알타이아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은 톡세우스인데 어릴 적 아버지 시네우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도시 방어를 위해 성곽 주변의 판원도랑을 천방지축으로 뛰어 넘어 다녔기 때문이다. 그것을 넘는 자는 누구든 상징적인 적으로 간주해서 죽어야 했다. 로마의 레무스도 형 로물루스가 자기의 영역인 발라티누스 언덕 주변에 파놓은 도랑을 넘었다가 형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 알타이아는 첫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기라도 하려는 듯 곧이어 둘째 아들 멜레아그로스를 낳았다. 멜레아그로스는 명목상 아버지가 시네우스였지만 실제 아버지는 아레스 신이었다. 그가 태어나 이래가 되었을 때 운명의 새 여신 모이라이가 갑자기 알타이아의 침실에 나타나 말했다. 클로터는 이 아이는 아주 영리할 것이다. 라케시스는 이 아이는 아주 용감할 것이다. 아트로포스는 화로가 있는 장작 하나를 가리키며 이 아이는 저 장작이 다 탈 때까지만 살 것이다라고 말했다. 알타이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운명의 여신 아트로포스가 가리킨 장작을 꺼내 불을 끈 다음 항아리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다. 그 후 멜레아그로스는 용감한 천하무적의 전사로 자라났다. 그는 소년 시절 벌써 아르고호의 모험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는 아르고호의 모험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여 폴리도라라는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여전사 아틀란테. 아틀란테는 이아소스와 클레메네의 외동딸이었다. 이아소스는 태어날 아이가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라고 확신했지만 딸이 태어나자 실망한 나머지 갓난 아기를 칼리돈 근처에 파르테논 언덕에 버렸다. 그러자 아르테미스 여신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앙곰 한 마리를 본의 새끼처럼 품고 젖을 먹여주었다. 어느 날 지나던 사냥꾼들이 어린 아틀란테를 발견하고 데려다 사냥꾼으로 키웠다. 아틀란테는 항상 무장한 채로 다녔으며 일찍부터 처녀신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며 독신으로 살기를 맹세했다. 시네우스 왕이 몰려든 영웅들에게 9일 동안이나 극진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잔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앙카이오스와 케페우스는 시네우스에게 강한 불만을 표하며 여자와는 함께 사냥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왕에게 사냥의 전권을 받은 멜레아그로스가 나서 싫다면 사냥에서 빠지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앙카이오스와 케페우스는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
이는 멜레아그로스가 비록 결혼한 몸이었지만 아틀란테를 보자 첫눈에 반해버렸기 때문이다. 멜레아그로스의 삼촌들은 조카가 아틀란테에게 품고 있는 마음이 나중에 화근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아틀란테에 대해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멧돼지 사냥. 영웅들의 모여든 지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멧돼지 사냥이 시작되었다. 암피아라우스와 아틀란테는 활과 화살로, 다른 영웅들은 사냥용 창과 투창이나 도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달 모양의 원을 그리며 멧돼지가 숨어있는 숲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아틀란테는 조금 떨어져서 혼자 숲에 맨 오른쪽을 뒤지고 있었다. 두 명의 켄타우로스족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아틀란테를 겁탈할 생각에 살금살금 다가갔다. 이를 안 아틀란테는 그들을 향해 화살 두 개를 연이어 날려 정확하게 그들의 목을 꿰뚫었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멧돼지는 용수철처럼 은신처에서 튀어나와 두 명의 영웅을 죽이고 또 한 명의 무릎을 못쓰게 만들어 놓더니 급기야 레스토르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재빨리 근처의 나무에 올라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이어 이아손과 몇몇 영웅들이 멧돼지를 향해 투창을 던졌지만 모두 목표물을 크게 빗나갔다. 이피클레스가 던진 창도 녀석의 어깨를 살짝 스쳤을 뿐이다. 이번에는 텔레몬과 펠리우스가 나섰지만 텔레몬이 실수로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자 펠레우스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멧돼지는 그들에게 번개처럼 돌진하였는데 그 순간 아틀란테가 화살을 날렸고 화살은 보기 좋게 멧돼지의 귀 뒤로 날아가 꽂혔다. 치명상은 아니지만 겁을 먹은 멧돼지는 피를 흘리며 방향을 바꾸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앙카이오스가 자신의 사냥용 도끼를 빙빙 돌리며 멧돼지 앞으로 다가가 내리치려고 하자 멧돼지는 앙카이오스의 남근을 물어 뜯어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흥분한 펠레우스가 멧돼지를 향해 창을 던졌지만 그 창은 멧돼지가 아니라 그의 장인 에우리티온에게 날아가 그를 절명시켰다. 그 순간 암피아라우스가 멧돼지를 향해 화살을 날려 멧돼지 눈을 명중시켰다. 방향 감각을 잃은 멧돼지가 주춤하는 사이 테세우스가 투창을 던졌지만 역시 빗나갔다. 그때 멜레아그로스가 창을 던지자 오른쪽 옆구리에 박혔다. 그는 멧돼지에 다가가 창을 잡더니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창은 녀석의 심장을 뚫고 반대편 옆구리까지 관통했다. 멧돼지는 한참을 버둥거리더니 뻗고 말았다. 멜레아그로스는 창을 꺼낸 즉시 멧돼지 가죽을 벗겨내고 그 가죽을 아틀란테에게 건너주며 말했다. 멧돼지를 처음 맞힌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녀석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화살을 맞고 이 녀석은 거의 반쯤 죽었으니까요. 멜로아그로스의 외삼촌 사례. 멜레아그로스가 아틀란테에게 멧돼지 가죽을 넘겨주자 큰 외삼촌 플렉시포스가 말했다. 멧돼지 가죽은 내 조카 멜레아그로스가 차지해야 하지만 그가 갖지 않겠다면 마땅히 사냥에 참가한 영웅들 중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또 작은 외삼촌은 엄밀히 말해 멧돼지를 처음 맞힌 사람은 아틀란테가 아니라 이피클레스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멜레아그로스는 이성을 잃고 그 자리에서 두 외삼촌의 목을 칼로 베어버렸다. 장작과 함께 한 멜레아그로스의 최후. 어머니 알타이아는 오라비들이 아들의 손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고 복수심에 불타 제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장작을 꺼내와 불 속에 던져버렸는데 정작이 타오르자 멜레아그로스는 즉시 고통스러워하며 최후를 맞이했다. 알타이아는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고 말았다. 멜레아그로스의 아내 클레오파트라도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다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목을 매 자살하였다. 또 멜레아그로스의 누이들은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셜를 그치지 않았는데 측은한 생각이 든 아르테미스 여신은 그들을 멜리아그리데스라는 꿀달구로 변신시켜 주었다. 칼리도닌과 쿠레테스족의 싸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에서는 멜레아그로스의 죽음을 다르게 전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장작을 화로에 던지지 않고 단지 아들을 죽도록 저주하였다. 그 뒤 멧돼지 가죽을 놓고 사냥에 참가했던 쿠레테스족과
칼리도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멜레아그로스는 초기에 이 싸움에 참가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저주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싸울 마음이 없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멜레아그로스가 전투에서 손을 떼자 전세는 쿠레테스족에게 유리해졌다. 그러자 칼리돈의 원로들과 친구, 부모, 누이까지 왔어. 멜레아그로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쿠레테스족은 시내에 잠입해 도시를 불태우고 약탈을 일삼았다. 마지막으로 멜레아그로스의 아내 클레오파트라가 나서 도시가 함락될 경우 우리 가족과 자식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며 남편을 설득했다. 이에 마음이 움직인 멜레아그로스는 무구를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 전세를 역전시켰지만 자신은 전사하고 말았다. 아틀란테에 붙인 상봉과 결혼. 사냥이 끝나자 아틀란테의 명성이 전 그리스에 널리 퍼졌다. 그녀의 아버지 이아소스는 소문으로 그녀의 사연을 전해 듣고 지피는 데가 있어 직접 아틀란테를 만나보고 그녀가 자신이 버린 딸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틀란테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고 그녀를 다시 자식으로 받아들이며 궁정으로 데려왔다. 궁정에 돌아온 아버지는 이제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자 아틀란테는 고민에 빠졌는데 델피의 신탁은 그녀가 결혼을 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꾀를 낸 아틀란테는 아버지에게 저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사람은 달리기 시합에서 저를 이겨만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수많은 구원자들로 궁정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어느 누구도 아틀란테에게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구원자들과 아틀란테가 시합을 할 때마다 심판을 보던 멜라니온이란 청년이 땀에 흠뻑 젖은 섹시한 아틀란테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멜라니온은 시합을 벌이기 전 아프로디테 여신을 찾아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아프로디테는 평소 남녀간의 사랑을 무시하는 아틀란테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멜라니온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여신은 키프로스에 있는 자신의 정원에서 황금 사과를 따와 멜라니온의 손에 쥐어주며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구혼 시합이 시작되자 멜라니온은 아틀란테가 자신을 따라 잡을 때마다 황금 사과를 떨어뜨렸는데 아틀란테는 이를 줍느라 주춤거렸다. 마지막 결승점 가까이에서 아틀란테가 다시 자신을 추월하자 멜라니온은 마지막 사과를 떨어뜨렸고 아틀란테가 주춤한 사이 간발의 차이로 결승점을 통과하였다. 아틀란테가 자신의 실력을 과신해서인지 아니면 황금 사과에 눈이 멀어서인지 아니면 잘생긴 멜라니온이 마음에 들었어. 고의로 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멜라니온은 승리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아프로디테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잊어버렸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분노하여 두 사람이 파르나소스의 제우스 신전 제단 위에서 사랑을 하도록 했다. 이에 경노한 제우스 신은 자신의 신전을 더럽힌 그들을 암수 두 마리 사자로 변신시켰다. 아틀란테의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아들 하나를 두었다. 아이 아버지가 멜라니온인지 멜레아그로스인지 아레스 신인지 논란이 많지만 너무 일찍 아이가 태어나자 놀란 그녀는 아이를 파르테니오스 산에 버렸다. 그 버려진 아이는 양치기들에게 발견되어 자신이 버려진 산 이름을 따서 파르테노파이오스라는 이름을 얻었다. 나중에 아르고스의 왕 암피아라우스 등과 함께 테베를 공격하다가 테베의 장군 페리클리메노스에게 죽음을 당하였다.